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간조입니다. 귀로 듣는 요양보호사 기호보입니다. 실기 45문제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1번 입맛이 없는 대상자의 식욕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혼자서 조용히 식사하게 한다. 2. 반찬을 모두 잘게 썰어 제공한다? 이거는 저작이 불편한 대상자죠. 3번 감칠맛 나는 단 음식 위주로 준비한다? 감칠맛 나는 음식은 좋지만 단 음식은 아니었죠. 식초나 소스로 무침을 한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4번 다양한 색깔의 반찬을 골고루 제공한다. 입맛 돋겠죠. 식욕을 증진할 수 있겠다. 5. 신맛이 강한 음식을 주어 미각을 자극한다. 미각 자극하는 건 좋은데 신맛이 강한 음식을 먹는다고 미각이 자극되는 것은 꼭 아니다. 정답이 더 4번에 가깝죠. 2번 경관 영양액을 주입하던 중 대상자가 구토를 했을 때 우선할 일 문제가 생기면 바로 보고한다. 이게 답이겠죠. 1. 비관을 잠근다. 잠그고 보고하면 되니까 일단 맞는 것 같죠. 2번 침대에 머리 높이를 낮춘다. 침상 머리 높이는 높여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토하고 있는데 머리를 낮추면 기도가 흡인되겠죠. 3번 영양액 대신 물을 주입한다. 토하는데 뭘 주입하지 않겠죠. 4번 비관이 꼬여있는지 확인한다. 꼬여있는지 확인한다. 이 부분 우리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유취 도뇨관 소변 줄이 꼬여있는지 눌려있는지 꺾여있는지를 확인해야 방만 팽창되지가 않는다 그랬어요. 5번 영양액 주머니의 높이를 대상자의 위장 높이와 같게 합니까? 우리 영양액 맞는데 항상 우리 몸보다 위에 있었죠. 높게 한다. 정답은 그러면 비관을 잠그고 보고한다.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경관 영양액에서 중요한 거 1분당 50cc 이하로 넣는다 그랬어요. 너무 많이 넣으면 어떻게 한다? 구토하거나 설사할 수 있기 때문에. 3번 가루약을 복용할 때 살에 자주 걸리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 1. 가루약에 꿀을 섞어 먹인다? 꿀 섞어 먹인다고 살에 안 걸릴까요? 2번 머리를 뒤로 젖혀 가루약을 삼키게 한다? 사례가 걸릴 때는 오히려 고개를 앞으로 숙이는 게 좋다. 3번 가루약을 혀 밑에 넣어 녹여 삼키게 한다? 혀 밑에 넣어서 녹여서 삼키는 약이 뭔가 있었어요. 협심증 약이고요.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약입니다. 여러분 두통약 하면은 타이레놀 너무 유명하죠? 협심증 약은 니트로글리세린으로 그냥 통일이 되어 있어요. 대상자가 만약에 협심증 환자야. 심장이 아프다고 갑자기 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혓바닥 밑에다가 대상자가 먹고 있는 니트로글리세린을 넣어줍니다. 가루약을 혀 밑에 넣어주는 건 아니죠. 살에 걸리겠죠. 가루약을 2, 3회 분량으로 나누어 입에 넣어준다? 가루약은 이리 넣으나 저리 넣으나 살에가 걸립니다. 그런데 나누어서 입에 넣어준다? 어디서 또 본 것 같잖아요. 뭐예요, 여러분? 알약이 너무 개수가 많다고 하면 두세 번 나눠서 먹게 한다. 요런 거 있었죠. 또 파킨슨 환자야 손을 덜덜덜 떨어서 입안에 알약을 못 집어넣죠. 그런 경우는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입안에 알약을 넣어준다까지가 원하는 답들이에요. 5번 바늘이 없는 주사기에 물로 녹인 가루약을 넣어 조금씩 먹인다? 살이 잘 걸리니까 조금씩 먹이는 건 좋죠? 가루약은 물에 적신다. 이거를 어떻게 먹여? 바늘이 없는 주사기 1mm, 2mm, 3mm, 4mm 이렇게 있어요. 바늘 제거하면 요거 플라스틱만 남죠? cc 미리 같은 말이에요. 이 양도 알 수가 있고요. 물에 녹인 걸 조금씩 먹이면 살에 덜 걸리겠죠? 5번 다음 중에서 눈에 안약을 점적하는 위치 우리 중앙 요 아래로 알고 있었는데 이 중앙인 게 답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래 결막낭 중앙이나 외측으로 1, 2cm 높이에서 투여한다. 이게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중앙이나 외측이에요. 이 아래 결막낭 하안검의 중앙 또는 외측 1, 2cm 높이에서 투여를 합니다. 안약은요, 눌러주죠? 어디를 눌러줘요? 안약 넣고 코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비루관을 가볍게 눌러주는 거예요. 눈 닦아줄 때 뭘로 닦아줍니까? 생리식염수 적신 멸균 솜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는다. 이것까지 중요했어요. 5번 거동 불편한 대상자가 침상에서 자주 배변 실수를 할 때 돕는 법. 대소변 실수를 하게 되면은요, 배변 훈련을 하는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1번 음식 섭취량을 줄여준다. 수분이나 음식 섭취량을 줄이지는 않습니다. 2. 낮에는 기저귀를 채워준다. 기저귀는 최후의 보루라고 했어요. 기저귀를 차는 순간 삶의 질도 떨어지고 욕창의 전조가 된다. 3번 간이 변기를 침대에 두고 사용하게 한다.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세모. 4번
평소 배변 시간을 파악하여 변기를 대준다. 아,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5번, 기저귀를 깔고 하의를 벗긴 후 이불을 덮어준다. 기저귀 일단 틀렸고요. 덮어주고 벗기지 벗기고 덮어주는 건 아니었다. 그럼 3번, 4번 중에 뭘까요? 자주 배변 실수를 한다면 배변 훈련을 한다. 요게 답이라고 했었잖아요. 배변 시간을 파악해서 변기를 규칙적으로 대어준다. 요게 우리 교재에서 원하는 답이고요. 정맥주사 바늘이 제거된 후에 알코올솜으로 절대 비비지 마세요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맥주사 우리 병원에서 맞잖아요. 여러분 보기 볼 것도 없습니다. 피멍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피멍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요 문제는요. 35회, 38회 계속 번갈아가면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정맥주사는요. 엉덩이로 맞지 않습니다. 우리 항생제 주사 팔뚝에다가 IV를 놓죠. 정맥주사가 IV예요. 인트라 베인이 정맥입니다. 비비지 않아요. 왜? 피멍될 수 있으니까 기억하세요. 6번 대상자가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 안전한 화장실 이용법이 뭐가 있을까? 1번 화장실 문고리는 막대형으로 한다.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막대형이 둥그란 것보다 좋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일단 표시를 합니다. 화장실 표시는 입구 아래쪽에 합니까? 보이는 쪽에 해야겠죠. 3번 화장실 조명의 조도는 낮게. 화장실은 뭐라 그랬어요? 24시간 편의점처럼 항상 밝게 해야지 넘어지지 않는다.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잖아요. 화장실 안에서 또 물기가 있어서 넘어지잖아요. 항상 밝게 해야 되는 곳은 화장실이라 했습니다. 4번 화장실 복도에 조형물을 두어 미간을 좋게 한다. 미간 좋게 하다가 발 걸려 넘어져서 낙상을 입잖아요. 그래서 바닥에는 웬만하면 아무것도 두지 않는다 했어요. 5번 화장실에 갈 때 신고 벗기 쉽게 슬리퍼를 신깁니까? 넘어지지 않는 신발을 신겨야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화장실 문고리는 막대형으로 한다. 이게 가장 정답이 되겠네요. 8번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 편마비입니다. 건강한 쪽에 이동변기 대줘야겠죠? 1번 대상자의 마비된 쪽에 이동변기를 놓는다? 아니나 다를까 건강한 쪽. 항상 건강한 쪽에 이동변기 대주죠. 건강한 쪽에 휠체어 대주죠. 건강한 쪽으로 밥 먹게 합니다. 잔존 기능을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2번 이동변기는 침대에 30에서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붙여놓는다. 이거 맞는 것 같아. 3번 이동변기의 높이는 침대의 높이보다 낮게 해요. 항상 같게 하라 그랬어요. 4번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이동변기에 앉힙니까? 뭐 공중부양이에요? 당연히 닿아야 닿게 해야 안정적인 자세가 되겠죠. 5번 이동변기는 하루에 3번 세척한다? 화장실 막 대소변 지리고 해서 10번씩 싸는데 3번만 세척하면 되겠어요? 배설 즉시 처리한다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 뭐예요? 침대에 비스듬히 붙여 놓는다. 요게 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어요. 9번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할 때 둔부를 가볍게 두드려 마사지하는 이유는 욕창 예방하려고 하는 거죠. 보기 볼 것도 없습니다. 10번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의 보행을 돕는 방법. 유치 도뇨관이 뭐예요? 소변줄을 계속 꽂는 거. 유치하고 있는 게 유치 도뇨관이죠. 대상자의 보행을 돕는 방법. 유치 도뇨관 꽂았다고 못 걷는 거 아니었어요. 1번 유치 도뇨관을 잠근 후 보행하게 한다. 유치 도뇨관을 잠그면요. 여러분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도뇨관을 잠궈버리면은 이 오줌이 이 소변 안 빠지겠죠? 항상 도뇨관은 열어놓습니다. 오픈 더 도뇨예요. 2번 소변 주머니의 배출구를 열고 보행하게 한다. 이 소변 주머니 배출구 열면 오줌 질질질질 흘릴 텐데요. 닫고 보행합니다. 닫고. 3번 유치 도뇨관을 새 것으로 교체한 후 보행하게 한다. 유치 도뇨관 보통 한 2주 정도 사용합니다. 보통 2주. 4번 소변 주머니를 아랫배보다 아래에 오도록 들고 보행하게 한다. 이 아랫배보다 소변 주머니가 유일하게 아래에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야 이 소변이 다시 우리 몸으로 역류되지 않죠. 감염이 되지 않는다. 우리 몸보다 항상 다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경관 영양, 위관 영양, 비관 영양, 영양액, 수액. 하지만 우리 몸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것은 소변 주머니라고 했습니다. 5번 소변 주머니가 보이지 않게 바지 안에 넣고 보행하게 한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유치도뇨관 대상자 보행 돕는 방법. 4번 소변 주머니를 아랫배보다 아래에 오도록 들고 보행하게 한다. 또는 방광보다 아래에 오도록 이렇게 답을 맞추시면 되겠어요.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뜨거운 물에 삶아서 소독한다. 뜨거운 물 틀렸죠?
쪼그라드니까요. 2. 깨끗한 휴지에 싸서 보관한다. 찬물에 담굽니다. 건조하게 보관하면 변형되니까요. 3번 취침 전에 의치를 세척하여 다시 끼워준다. 취침 시 잇몸 압박 해소를 위해서 6, 7시간은 빼고 잔다 했고요. 의치 세정제가 없으면 주방 세제로 세척한다? 주방 세제로 닦아도 될까? 5. 전체 의치를 뺄 때에는 아래쪽을 먼저 빼준다. 윗입 먼저 빼고 그 다음에 아랫입 빼죠? 윗입 먼저 끼고 아랫입 나중에 빼는 거예요. 의치 세정제가 없으면 주방세제로 세척한다. 이게 가장 정답에 맞겠죠? 여러분이 꼭 주방세제 몰라도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방세제가 뭐예요? 퐁퐁 아니에요. 우리 퐁퐁으로 밥그릇 씻어서 거기다 밥 먹죠? 마찬가지로 의치 세정제가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퐁퐁으로 세척해도 된다는 겁니다. 12번 침상에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머리 손질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모발 끝에서 두피 방향으로 빗질한다.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두피에서 이 모발 쪽으로 빗질하죠. 반대예요. 2. 두피 관리를 위해서 이틀에 한 번씩 빗질한다. 매일 하면 되겠습니다. 3. 거울을 제공하여 머리 모양을 확인하게 한다. 대상자가 만족하는지 확인하게 하는 거 괜찮습니다. 4. 요양보호사의 기호에 따라 머리 모양을 정리한다. 대상자의 기호에 따라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5. 머리카락이 엉켰을 경우 잘라낸다. 물을 묻혀서 빗어주면 되겠습니다. 13번 목욕을 하는 동안 대상자의 체온이 유지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창문을 열어 습기를 제거한다. 창문 열면 추워요. 창문은 닫는다. 2. 목욕 중 몸에 따뜻한 물을 자주 끼얹어준다. 우리 목욕 갈 때도 추우면 물 자꾸 끼얹지 않나요?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체온 유지 방법으로는 괜찮다. 3. 목욕 후에 몸의 물기는 자연 건조되게 한다. 수건으로 닦았죠. 4. 목욕물의 온도는 50도 이상이 되도록 한다. 너무 뜨겁죠? 40도 전후로 하면 되겠습니다. 5. 비누를 묻힌 수건으로 몸의 중심에서 말초 방향으로 닦아요. 항상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아야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했어요. 이것도 반대로 되어 있네요. 정답은요. 목욕 중 따뜻한 물을 자주 끼얹어 주는 게 체온 유지에 좋다. 14번 목욕을 준비하던 중 대상자의 혈압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반신욕을 하게 한다. 혈압이 높은데 반신욕하면 더 올라갑니다. 2. 1시간 이상 천천히 목욕시킨다. 천천히 목욕시키는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1시간 이상 너무 길죠? 3. 이동욕조를 사용하여 목욕시킨다. 일단 목욕을 시키는 거는 아니라는 거. 4. 목욕시킨다예요. 혈압약을 복용하게 한 후에 시킨다. 목욕을 시키는 거야? 목욕을 시킨다는 건 일단 틀린 것 같아요. 혈압약 복용하는 건 맞는 것 같죠? 5. 혈압이 더 높아질 수 있으므로 목욕을 미룬다. 혈압이 높다.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했어요? 중지. 스탑하고 보고했습니다. 혈압이 더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일단 중지해요. 목욕을 미룹니다. 그리고 혈압약을 먹이면 되겠죠?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헷갈리는 게 있을 때는요. 세모 표시를 하세요. 그리고 둘 중에서 뭐가 더 정답에 근접할까? 보기 2개가 헷갈린다고 하면요. 더 근접한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벗기는 순서 벗건 이렇게 시험지에 쓰세요. 건강한 쪽 먼저죠. 왼쪽 편마비니까 건강한 쪽은 오른쪽이다. 그리고 왼쪽 쓰고요. 가운데 머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수액을 맞는 대상자는 수액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머리, 왼쪽 정답 1번 되겠네요. 그럼 만약에요. 입히는 순서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 시험지에 뭐라고 써야 되죠? 입, 마, 건 이렇게 적고요. 마비 쪽은 어느 쪽이에요? 왼쪽 편마비니까 왼쪽 그리고 건강한 쪽은요? 오른쪽 이렇게 적고 가운데 머리가 들어가면은 입히는 순서가 되겠어요. 아시겠죠? 16번 다음 그림과 같이 미끄러져 내려가 누워있는 대상자를 2명의 요양보호사가 올려 눕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가 협조할 수 없는 경우인 것 같죠. 양쪽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섭니다. 그리고 상체와 하체를 지지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신호를 맞춰서 하나 둘 셋 동시에 대상자를 침대 머리 쪽으로 옮겨주면 되겠어요. 1번 어깨와 대퇴 밑을 지지하여 올린다. 어깨는 상체죠. 대퇴면 허벅지죠. 하체 하나씩 지지해서 올리는 거 이거 맞는 것 같아. 2. 팔과 다리를 잡고 당겨 올린다. 옮길 때요. 항상 잡아당긴다, 당긴다 틀립니다. 그러면은 잡고 들어 올린다.
잡고 당겨 올린다. 요건 다 틀리는 거겠죠? 3번 보자고요. 목과 무릎 밑을 지지합니까? 우리 교주에서 목 밑을 지지하는 거는 사지마비 대상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이 아니라 어깨나 등 밑, 또 하체는요, 무릎이 아니고 둔부나 대퇴부가 되겠습니다. 이 부위를 정확하게 못 외우시더라도요. 상체는 어깨 정도 되겠다. 등 밑이 되겠다. 하체는 엉덩이 아래나 허벅지 아래가 되겠다. 이렇게 답을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1번이죠. 어깨와 대퇴 밑을 지지하여 올린다. 17번. 침대에 걸터 앉아있는 대상자를 일으켜 세우는 순서. 앞에서 이렇게 세우는 방법, 옆에서 이렇게 세우는 방법이 있어요. 대상자의 불편한 쪽에 요양보호사 무릎을 댔죠. 그리고 대상자 허리를 지지하고요. 이 대상자는요, 이 무릎하고 다리가 직각이 되는 게 아니라 발을 무릎보다 살짝 안쪽으로 옮겨주고 일어나야지 힘이 써집니다. 대상자 상체를 이렇게 앞으로 숙이면서 천천히 이렇게 세워야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요양보호사 어깨로 대상자 가슴을 지지해주면서 일어났거든요. 대상자의 발목을 무릎 위치보다 뒤쪽에 놓게 했었죠. 이게 첫 번째가 되겠네요. 그리고 상체를 앞으로 숙이게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얼굴이 무릎 위치보다 앞쪽에 오게 한다? 이 말은 뭐예요? 얼굴이 무릎 위치보다 앞쪽에 온다? 이게 무슨 말이야? 얼굴이 무릎보다 앞쪽에 와. 상체를 앞으로 숙이게 한다. 이 말의 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세 번째. 그리고 일어서면서 숙여진 상체를 요양보호사가 이렇게 어깨로 가슴을 지지해서 펴게 한다. 요게 마지막에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라다나 정답 5번 되겠습니다. 18번 다음 그림과 같은 휠체어를 사용할 때 대상자의 다리 길이에 맞춰서 조절해야 되는 것은 다리 길이가 길다고 한다면은 요 부분이나 요 부분이 길어야 되겠죠? 요 길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요 부분에서요, 길이를 좀 길게 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19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왼쪽으로 쏠려 누워 있을 때 침대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순서. 이동시키는 순서 어떻게 할까요? 일단 대상자의 오른쪽에 선다. 상반신과 하반신을 차례로 이동시킨다. 이동시킨다. 이게 맨 마지막 아니에요? 상반신과 하반신을 차례로 이동시킨다. 대상자의 두 팔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대상자의 옷과 침대 시트 등 불편한 곳이 없는지 확인한다. 항상 마무리로 확인하는 게 맨 마지막이었어요. 그쵸? 그럼 첫 번째는요? 대상자 앞에 서야겠죠. 그리고 이 마비된 팔을 가슴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게 두 번째죠. 그러면은 세 번째는 이동시키는 거예요. 서고 나서 두 팔을 가슴 위에 올려놓고 이동시키고 편안한지 확인한다. 이게 답이 되겠어요. 가다나라 정답 3번이네요. 가다나라. 요런 식으로 하나씩 번호를 매겨가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편마비 대상자 침대 가운데로 옮길 때 하반신은 어디를 지지했죠? 허리와 엉덩이를 지지했습니다. 항상 이동을 시키려고 하면은요, 대상자 앞에 선다. 그리고 두 팔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나서 이동한다. 편안하게 자세 잡아준다. 이 순서입니다. 20번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이동변기로 옮기는 순서. 옮기는 순서도 마찬가지죠. 항상 휠체어가 나오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잠금 장치를 잠근다. 이게 항상 첫 번째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럼 보자고요.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이동하게 한다. 이동이 첫 번째는 아니겠죠. 건강한 손으로 이동변기의 먼쪽 손을 잡게 한다. 잡게 하고 이동하게 하겠죠. 휠체어 발 받침대를 접고 대상자의 두 발을 바닥에 내려놓게 한다.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잠금 장치를요, 잠굽니다. 그리고 휠체어 발받침대를 접어요. 그리고 바닥을 내려놓게 해요. 바닥에 내려놓게 한 다음에 손잡이 잡게 하고요, 이동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다 보면 헷갈리죠? 이 서술에만 보면서 맞추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죠? 가 정답 5번이 되겠네요. 21번 다음 그림과 같은 복지 용구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그림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자세 변환 용구잖아요. 쿠션이에요, 쿠션. 간이변기를 보여주고 묻기도 해요. 항상 이 복지 용구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어떤 데 쓰이냐 이런 문제 많이 물어봅니다. 1번 쿠션의 재질은 딱딱해야 한다. 너무 딱딱하지 않아야 합니다. 2번 커버는 분리하여 세척할 수 있어야 된다. 커버는 분리해서 세척할 수 있어야겠죠. 우리 일반적인 비계나 쿠션을 생각하시면 돼요. 세탁은 할 수 있어야 된다.
3. 지퍼는 잘 보이도록 노출되어 있어야 된다. 지퍼가 잘 보이면요, 그게 피부에 닿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신체와 접촉되면은 욕창이 생긴다. 그래서 지퍼는 대상자의 신체와 접촉되지 않도록 감춰져 있어야 됩니다. 감춰 있어야 된다. 4. 커버는 소독할 수 있고 변색이 잘 되어야 된다. 소독할 수 있는 거는 좋아요. 변색이 잘 되면 안 좋죠. 보기가 안 좋습니다. 5. 자세를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표면이 미끄러워야 한다. 자세를 잡아주고 지지시켜주는 용도로 쿠션을 집어넣는데 자꾸 몸이 미끄러워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커버는 분리해서 세척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가장 정답에 근접하네요. 22번. 감염 예방을 위한 손 위생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액체 비누보다 고체 비누를 사용한다. 뭐뭐보다 뭐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거를 써라 이거잖아요. 여러분, 고체 비누가 좋아요? 액체 비누가 좋아요? 고체 비누는요, 공공 화장실에 만약에 있다고 쳐보세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그거 손 만지잖아요. 더럽다. 그래서 차라리 액체 비누가 더 좋다는 거예요. 2. 세면대에 깨끗한 물을 받아 충분히 씻는다. 깨끗한 물은 좋은데 받아서 씻는 것보다는 물이 좀 아깝더라도 흐르는 물에 씻는 게 훨씬 더 깨끗하다. 3. 장갑을 끼고 처치한 후에는 씻지 않아도 된다. 손 씻지 않아도 되면 맨날 장갑만 끼고 살게요. 장갑을 끼고 나서 했어도 손을 씻어라. 4. 손가락 끝을 반대편 손가락에 문질러 손톱 밑까지 씻는다. 그 손 씻는 6가지 방법 있잖아요. 손톱 밑까지 맨 마지막에 씻어줍니다. 우리 손에서 가장 세균이 많은 곳이 어디다? 손톱 밑이라고 합니다. 5.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 젖은 수건을 말려서 다시 사용한다? 빨아서 써야죠. 이걸 다시 말리면 세균이 없어지진 않으니까요. 올바른 손 씻기 6단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도 손을 그냥 씻었다가요, 요 단계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려고 요 사진 찾아서 보면서 한번 닦아봤거든요. 아니, 손에서 꾸정물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진짜 쇼킹합니다. 여태까지 솔직히 이렇게 꼼꼼하게 손을 안 씻었거든요. 그 이후로 제가 계속 이렇게 손을 씻고 있어요. 일단 손에 물을 묻힙니다. 그리고 비누를 칠해요. 그리고 거품을 내는데요, 손바닥을 마주대고 막 문질러 주죠. 그 다음에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지릅니다. 이렇게 위에서 비벼대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 깍지 껴가지고 사이사이 닦죠. 그리고 두 손을 모아가지고요, 이렇게 마주잡고 문질러 준 다음에 엄지 닦아주고 맨 마지막에 손톱 밑을 닦아줘요. 여러분, 순서 조금 헷갈리시죠? 손바닥 비비고 손 위로, 왼손 위로, 오른손 위로 이렇게 한 번씩 교차한 다음에 깍지 껴가지고 가운데 조물조물 해주고요. 두 손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엄지 닦고 마지막에 손톱 밑까지 닦아보세요. 그리고 수돗물에 깨끗하게 헹구는 걸로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떼국물이 졸졸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올바른 손 씻기 단계대로 배운 대로 하자고요. 23번. 전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전기입니다. 1. 습기가 있는 곳에서 전선기구를 사용한다? 습기 있는 곳 아니죠. 물은 전기를 쉽게 전도시켜요. 우리 물 묻은 손으로 전기 코드 꽂으면은 전기 오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습기가 있는 곳은 사용하지 않죠. 건조해야 됩니다. 2.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뺄 때 지그재그로 움직여 뺀다? 사실 저는요, 이게 잘 안 빠지면 약간 지그재그로 움직여서 뺐는데, 여기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일자로 빼야 된대요. 똑바로 빼야 코드와 플러그가 손상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딱 잡고 똑바로 쭉 뽑자고요. 3.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 코드를 꽂는다? 누전된다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여러 개를 꽂지 않는다. 4. 전기기구를 세척하기 전에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뺀다. 전기기구를 세척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전기기구 선풍기 있잖아요. 선풍기 우리가 이 걸레로 닦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꽃이 되었네요. 그쵸? 항상 플러그는 빼고 뭔가를 한다. 5. 전선에서 불꽃이 일어나면 물을 뿌려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확인해야겠죠? 문제가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중단한다, 스탑한다, 그리고 보고한다. 요게 답이죠? 이거는 보고할 필요는 없잖아요. 항상 스탑하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24번. 재가 대상자에게 낙상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환경은, 여러분, 낙상이 뭐예요?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몸을 다치는 거. 다치는 것이 낙상입니다. 어떨 때 많이 다치겠냐? 1. 경사가 완만한 출입로? 안 다치겠지. 손잡이가 설치된 복도? 이건 안 다쳐. LED 조명이 설치된 거실? 화나니까 괜찮아. 한쪽 의자가 놓인 현관? 현관에 의자 놓고 신발 신으면 안전하다고 했어. 5. 낮에 암막 커튼이 젖은 방?
뭐 이거 숙면방입니까? 낮에 암막 커튼이 쳐져 있으면 캄캄하겠죠? 낙상하면은요, 조명을 환하게 해줘야 돼요. 어둡다고 한다면 넘어질 수 있다. 가정에서 낙상 예방하려면은요, 바닥의 문턱은 없애라. 그쵸? 화장실 바닥 역시 물기가 없어야 된다. 손잡이를 설치해라. 어디? 화장실 변기 옆이나 욕조 벽에 손잡이를 설치해서 그 대상자가 신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항상 밝은 조명으로 교체해라. 조명은 밝게 또는 LED 조명으로 해라. LED가 뭐야? 밝은 조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때 침상 난간은 올리고 침대의 높이는 낮춘다 그랬어요. 그리고 침대 아래 나가는 요를 깐다 했습니다. 발에 꼭 맞는 신발,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신발을 신어야지 슬리퍼는 신지 않는다 했어요. 25번. 재가 대상자의 식기 및 주방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세척한 식기는 젖은 채로 포개어 보관한다? 포개서 보관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어떻게 하라 그랬죠? 어긋나게 지그재그로 엎어놓으라고 했습니다. 식기는 행주로 닦지 않는다고 했어요. 행주로 닦지 않는다. 드라마 보면은 그릇 행주로 닦고 있습니다. 뭔가 더럽다는 생각 사실 저는 들었거든요. 행주도 깨끗하지 않다. 그냥 지그재그로 건조되도록 어긋나게 엎어놓습니다. 2. 음식물이 많이 묻어있는 식기부터 설거지해요. 적은 것부터 하잖아요. 적은 거 뭐 있어요? 물컵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저,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 후라이팬이 제일 기름기가 있으니까 맨 마지막에 해라 이거예요. 물컵, 수저,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 후라이팬. 3. 그물 모양의 수세미 보다 스펀지로 된 수세미를 사용한다. 뭐 하면은 이게 더 좋다는 거죠. 여러분, 스펀지가 더 좋아요? 아니에요. 위생적으로 하려면은요, 그물 모양이 더 좋다고 했습니다. 4. 유리그릇은 뜨거운 상태에서 찬물에 담가 열을 식힌다? 여러분, 뜨거운 거에서 찬물로 가면 유리 깨진다 이런 말 우리 들었었잖아요. 유리그릇은 뜨거운 상태에서 찬물에 담그면 깨질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찬물에 바로 담그는 게 아니라 뜨거운 상태라고 한다면은 그냥 상온에서 그 열이 조금 식을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5. 냄새나는 밀폐 용기에는 녹차 티백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둔다 했습니다. 만약에 락통에다가 우리가 김치 넣었어요. 뺐는데 이거 다른 통으로 쓰려면은요, 녹차 티백을 한 2-3개 넣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하루 정도 재워놓으면은 냄새가 빠진대요. 사실 이거 제가 실제로 해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일상생활에서 한번 활용해 보면은 잊어먹지 않을 문제가 되겠죠? 27번. 대상자의 은행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은행 업무를 대행하는 거 우리 표준 서비스 중에서 뭐였었죠? 개인적인 활동을 지원해주는 서비스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였어요. 활동, 요양보호사가 집 밖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활동 지원 서비스다 했습니다.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2가지 뭐 있었죠? 외출 시의 동행, 일상 업무의 대행. 이 2가지가 활동 지원 서비스라고 했었습니다. 1.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를 지참한다. 은행 업무 갈 때는 신분증이 있어야겠죠. 그쵸? 2. 대상자가 요구하면 은행 업무 담당자와 연계해준다. 무리가 없어요. 3. 요양보호사가 판단하여 필요한 금융정보를 제공합니까? 요양보호사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쵸? 요양보호사의 판단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고 반드시 대상자에게 의견을 물어라. 4. 업무 처리 결과에 불만족해 한다면 대상자가 처리하게 한다. 직접 처리하세요. 이렇게 합니까? 불만족해서 재요청을 할 때는 충분히 상의를 해요. 어떤 것이 불만족스러우셨어요? 제가 어떻게 좀 조율을 해드릴까요? 충분히 상의를 합니다. 5. 대상자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요양보호사의 사적 업무를 처리한다. 사실 이러고 싶지만 이러면 되겠습니까? 업무 대행 중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사적인 업무를 병행하지 않는다. 아시죠? 그래서 대상자가 요구하면은 은행 업무를 담당자와 연계해준다. 요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외출 시의 동행, 일상 업무의 대행은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이다. 외출 시의 동행은 대상자와 요양보호사가 함께 나가는 거죠. 은행하고 관공서 가고 뭐 동사무소 가고 이런 거요. 일상 업무의 대행, 요양보호사 혼자 나가서 하는 일들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집 밖에 있다 하면은 활동 지원 서비스예요. 요양보호사가 그럼 집 안에서 하는 표준 서비스는 뭐예요? 일상
생활 지원 서비스죠. 집 안에서 하는 거 일상생활이다.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는 거. 28번 재가 치매 대상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주거 환경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재가 뭔지 아시죠? 있을 채 집가입니다. 집에 있으면서 받는 서비스가 재가 서비스예요. 재가 서비스 종류 뭐가 있었는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 야간 보호, 단기 보호, 기타 재가급여, 복지 용구에 되어와 있었잖아요. 그죠? 1. 침대는 벽에서 떨어뜨려 놓는다. 떨어지지 않도록 침대를 벽에 붙여 놓는다 그랬어요. 침대 밑에 두꺼운 요를 깔아둔다. 2. 계단 윗부분에 간이문을 달아둔다. 이게 무슨 말일까? 계단을 이렇게 내려간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대상자가 돌아다니다가요. 캄캄한데 굴러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 윗부분에 문을 하나 달아놓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 왔다가도 되돌아가겠죠. 특히 야간에 잘 안 보일 때 굴러 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계단 윗부분에 간이문을 달아둔다 이 말입니다. 3. 현관 출입문은 투명한 유리를 설치하면 쾅 박겠죠. 투명한 거 안 됩니다. 눈높이에 맞춰서 그림을 붙이던지 뭔가 표시를 해줘서 유리라는 것을 알게 해야 돼요. 4. 대상자가 다니는 곳에 작은 깔개를 둔다. 바닥에 뭔가를 깔면 넘어진다고 했잖아요. 바닥은 평평하게 해라. 가능한 한 물건을 두지 말아라.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기 코드도 두지 않고 양탄자, 깔개 이런 거 바닥에 지저분한 거 놓지 않는다 했습니다. 5. 방에 큰 거울을 두어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게 한다. 이거 어떻게 돼요? 그러면 거울망상 걸리죠. 치매 대상자 거울망상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위험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하려면은 계단 윗부분에 간이문을 달아서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여기까지 배회하고 왔다가도 그냥 다시 돌아가게 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어요. 29번 시설 치매 대상자가 시설에 간 치매 대상자죠. 우리 며느리가 나 데리러 언제 와?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반주 기억하세요. 주의를 환기하는 게 가장 좋은 대답이다. 어떤 게 주의를 환기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1번 물을 때마다 며느리와 통화하게 합니까? 2번 방금 왔다 갔으니 기억해 보세요. 이렇게 종용하지 않았어요. 그죠? 3. 며느리가 언제 오면 좋겠는지 되물어본다. 질문하지 않고요. 왜? 라고 절대 물어보지 않는다고 했죠. 부정적인 기억을 상기시키니까요. 4. 여기가 집이니 며느리를 기다리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었어요. 5. 달력에 적힌 며느리의 방문 일정을 보여주며 알려준다. 언제 오냐고 물어봤으니까 달력 보여주면서 다음 달 5월 24일 셋째 주 토요일에 오네요. 뭐 이런 식으로요. 일단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물었을까요? 치매는요. 인지장애가 옵니다. 그쵸? 인지장애는 뭐예요? 기억력이 떨어지고 언어 능력이 저하되고 진압력 저하, 시공간 파악 능력이 안 되고 실행 능력이 저하돼요. 그쵸? 그랬을 때 진압력 장애가 시간, 장소, 사람을 못 알아보잖아요. 치매 반복행동 대처법 똑같은 질문을 반복할 때는 주의를 환기하거나 다독거리며 안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관심을 돌립니다. 좋아하는 노래 함께 부를까요? 빨래 갤까요? 나물 다듬을까요? 콩 고르게 할까요? 이렇게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도 좋다. 주의를 환기한다. 반주 안심시켜라. 30번 치매 대상자가 식사 때마다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을 때 대처 방법은 여러분 문제만 읽어도요. 보기 안 봐도 답이 나옵니다. 많이 먹어? 그릇을 조그맣게 해서 자주 주면 되지 않을까? 1. 하루에 2끼만 제공한다. 2. 반찬 가짓수를 줄여 제공한다. 양을 줄이는 거는 아니에요. 1번, 2번 다 양을 줄이라고 했으니까요. 3. 매 식사 후에 소화제를 제공한다. 임의로 소화제를 제공하지 않았어요. 4. 작은 그릇에 담아 식사량을 조절한다. 큰 그릇에 하루에 3끼를 먹었다 하면은요. 작은 그릇으로 나눠가지고 5개 주는 게 낫다는 거예요. 전체 양은 똑같으니까요. 5. 쓴맛이 나는 재료를 음식에 섞어 제공한다. 가뜩이나 입맛도 없는데 입맛이 없게 하는 거는 아니에요. 입맛이 있어서 먹는 게 아니거든요. 치매 대상자는 이식증이에요. 비누도 먹고 하는데 입맛이 있어서 많이 먹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작은 그릇에 담아서 식사량을 좀 조절해 준다. 과식할 때는 그릇 크기를 조정해서 식사량을 조절한다. 음식 섭취 관련 문제 행동. 밥 먹고도 계속 밥 달라고 할 때 이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먹고 난 식기를 그대로 두고 방금 식사하셨네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달력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요. 정기적으로 식사를 거부한다면은 보고해야 합니다. 과식할 때는 그릇 크기를 조정해서 식사량을 조절했죠.
음식 자체를 거부한다고 하면은요, 좋아하는 음식을 제공한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31번. 치매 대상자가 야간에 실내에서 계속 배회할 때 대처법은 치매 대상자 배회 시 돕는 방법이에요. 1. 밖으로 나가 주변 시설을 걷게 한다. 무조건 밖으로 나가게 하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2번. 배회하지 못하게 주의를 준다. 주의를 줘서 듣지는 않잖아요. 3번. 출입이 가능한 창문은 잠근다. 창문으로도 도망갑니다. 언제 어떻게 집을 나가는지 모르게 없어져요. 그래서 실종되는 노인들이 치매 대상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안전 문자 오잖아요. 뭐 78세 동대문 노인 빨간 상의, 청바지 이런 식으로 문자 올 때마다 진짜 가슴이 아파요. 치매 대상자가 이렇게 배회하다가 길을 잃는 거죠. 4. 복잡한 일을 주어 집중하게 한다. 단순한 일을 주라 그랬어요. 할 수 있는 일이요. 5. 실내 조명을 끄고 침대에 눕게 한다. 조명을 끄는 게 아니고요. 밤에 배회를 하기 때문에 밤이 아니다. 지금은 환한 낮이다. 이렇게 연출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조명이란 조명은 다 환하게 켜줘라 했습니다. TV도 켜줘라. 라디오도 켜줘라. 크게 켜진 않아도 틀어줘라. 그래서 밤이 아닌 것처럼 연출을 해줘라. 배회시 그리고 석양증후군에 좋은 방법이 되겠어요. 배회시 돕는 방법. 일단 신체적인 욕구를 우선 처리합니다. 방황을 하면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건지 어디가 불편한지 신체적인 욕구를 먼저 처리해 주고요. 낮 시간에 단순한 일거리를 줍니다. 출입 가능한 창문 잠그고요. 현관이나 출입문 나가지 못하게 안에 번호키를 놓거나 벨을 달아놓거나 딸랑딸랑 소리 나게 해요.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주고요. 가족들 또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하고요. 가족 사진 걸어줍니다. 좋아하는 노래 부를까요? 차라리 밖에서 배회하느니 실내에다가 배 코스를 만들어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주고요. 함께 있어주는 것이 배회의 불안정한 그 마음을 안정시키는 좋은 방법이 되겠어요. 32번. 치매 대상자가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다. 이 왜 그럴까요?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걸 수도 있고요. 뭔가 바지에 뭐가 묻었을 수도 있겠죠. 1. 기저귀를 채운다. 기저귀는 아무 때나 채우는 게 아닙니다. 최후의 보루예요. 움직일 수 없을 때 거의 채웁니다. 2. 화장실 조명을 꺼둔다. 화장실은요, 항상 24시간 편의점처럼 환하게 밝게 조명을 켜두라고 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길에 넘어지고 화장실 바닥에 물기가 있어서 넘어지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항상 화장실 조명을 켜둬라. 3. 따뜻한 홍차를 제공한다. 따뜻한 차를 제공하는 건 좋은데 홍차에는 뭐가 있어요? 카페인이 있어요. 커피나 홍차는 피한다. 4. 침구에 대소변이 묻었는지 확인한다. 뭔가 지금 찝찝해서 왔다 갔다 배회하는지 자기 의사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알아채야 됩니다. 5.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려준다.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어요.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정답 4번이요. 33번. 거울만 보면 욕설을 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거울 망상입니다. 이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타인으로 인식해가지고 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1. 거울을 보면서 함께 욕을 한다. 2. 집안의 거울에 천을 싹 씌워준다. 거울을 안 보이게 하는 게 좋습니다. 천을 씌우던지 거울을 없애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3.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자세히 들어본다. 4.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본다. 물어보지 않습니다. 5.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욕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왜? Why? 절대로 치매 대상자에게 물어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부정적인 기억을 다시 상기시키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울만 보면은 욕설을 한다. 거울을 없애요. 거울에 천을 가려줘요. 요양보호사가 거울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대상자 집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가려준다. 그리고 시설에서 그 노인만 보면 화내요. 둘이 떨어뜨려 놓는다. 의심, 망각, 환각 시에 어떻게 도와요?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합니다. 그거 아닌데요. 이렇게 부정하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엄마가 치매예요. 맨날 싸우죠? 부정하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한다면은 설득하지 마세요. 함께 찾아볼까요? 이렇게 했었죠? 비난하지 마시고요. 훈계하지 마십시오. 훔쳐갔다. 이 말 정말 많이 하잖아요. 대상자가 치매 어머니가 도둑 지킨다고 방에만 있어요. 위험하지는 않죠. 그러면 허용하세요. 망상이 심해요. 대상자를 안심시키고 또 의료진에게 보고해야겠습니다. 독약 나왔어. 안 먹어. 제가 먹어볼 테니까 함께 드세요. 이렇게 기미상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치매 대상자는요. 사랑을 줘야 된다. 안정시켜줘야 된다.
34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시설에 있는 침해 대상자가 낮잠을 자다가 깨서 이 방에 있는 사람 다 나가! 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이거 뭐예요? 파괴적인 행동. 침해 대상자의 파괴적인 행동이에요. 자극을 주지 않고 쉬게 해야 되겠죠? 1. 나쁜 꿈을 꾸었는지 물어본다. 물어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2. 밖으로 함께 나가 바람을 쐰다. 뭔가 주의를 환기하는 거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바람 쐬고 나서 쉬면 되겠죠? 3.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한다. 쉬게 합니다. 중지해요.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다른 자극을 주지 않아요. 4. 다른 대상자들에게 사과하게 한다. 그냥 이해합니다. 이렇게 온화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5. 방에 있는 대상자들을 다른 방으로 이동시킨다. 방을 바꾸어서 마주치지 않게 합니다. 다른 방으로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아예 마주치지 않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함께 밖으로 나가서 바람을 쐰다. 이건 한마디로 주의 환기잖아요.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을 때는 주의 환기가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것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괴적인 행동. 이해하지 못하면 같은 말로 반복하고 왜 그러셨어요? 상기시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상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을 때 파괴적 행동이 나타나면 중지해요. 그리고 다른 자극 주지 않고요.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하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요. 이 노인만 마주치면 욕하고 하네요. 엄마가 아빠만 보면 욕하고 하네요. 방을 바꾸어서 마주치지 않게 하는 게 상책이다. 35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시설 침해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죽어야 하는데 죽지도 않는다 라면서 가슴을 치면서 웁니다. 석양증후군이에요. 그 해질녘만 되면은 대상자가 좀 이상해집니다. 그러면 함께 있어주고 소일거리를 주고요. 따뜻한 음료, 등 마사지, 음악 듣기 이런 거 좋죠. 조명은 밝게 해주라 그랬어요. 지금은 밤이 아닙니다. 이렇게 조명을 밝게 연출해줘야 돼요. 1. 눈물을 닦아주며 옆에 있어준다. 함께 있어주는 거 이거 좋은 방법이에요. 2.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종용하지 않죠. 강요하지 않죠. 3. 나이 들면 누구나 드는 생각입니다. 뭐 사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4. 다른 대상자에게 피해가 되니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죠. 5.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사실 뭐 틀린 말들은 아닌데 우리 교과서에서 원하는 답 뭐예요? 함께 있어준다. 해질녘에는 대상자를 혼자 두지 않아요. 대상자와 함께 있어준다. 함께 있는다. 소일거리를 준다. 산책을 한다. 음료, 등 마사지, 음악 듣기.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 함께, 투게더. 밤에는 함께 있어줘야 된다. 석양증후군은 함께 있어줘야 된다. 36번. 침해 대상자가 잠에서 깨어 옷을 다 벗고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벗기 어려운 옷을 입힌다. 2. 빨리 옷을 입으라고 말한다. 3. 실내 온도가 높은지 확인한다. 4. 벗은 채로 다시 잠을 자게 한다. 5. 스스로 체온을 재어 열이 나는지 체크한다. 스스로 못하죠. 이랬을 때는 지금 아내가 더운가? 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보기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쵸? 실내 온도가 높은지 확인한다. 더워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대소변이 묻었을 수도 있고요. 회음부가 불편할 수도 있고요. 그쵸? 보기가 이게 꼭 답이 아니라 이 5개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게 답이 되겠습니다. 37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족과 의사소통할 때 유의할 사항. 1. 자신이 모든 일의 전문가임을 강조한다. 2.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은 표현하지 않는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표현해도 됩니다. 원활한 업무 협조, 의사소통 좋아요. 3.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주고받는다? 괜찮죠. 이 가족과는 사실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주고받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타 전문직한테도 이 업무 협조를 하고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해야지 이 대상자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후유증이 적겠죠. 4. 가족과 대상자 간의 갈등은 임의로 해결하는 게 아니죠.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보고해서 그 지시에 따라서 일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5. 사적 모임을 가지며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사적으로 모임 가질 필요 없어요. 그리고 임종시에 장지에도 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냥 원활하게 대상자를 위해서 의사소통을 하면서 신뢰를 형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대상자에 대한 삶의 질,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니까요. 대상자 가족과는 그냥 신뢰 관계를 형성한다. 그리고 타 전문직과 원활한 업무 협조를 해서 좋은 관계를 형성한다. 이 정도가 좋은 행동이 되겠습니다.
38번 동료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다가 중단을 한 후 사적인 통화를 오래 할 때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나 전달법은 여러분 항상 서술어를 보라고 했어요. 걱정돼요. 속상해요. 안타까워요. 이거죠. 끊어주세요. 안 될까요? 보군요. 안쓰럽네요. 통화해요. 요것만 봐도 일단 안쓰럽네요가 답이에요. 그죠? 밥이 식으니까 빨리 끊어주세요. 이제 통화 좀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이건 나 전달법은 아니에요.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개인적으로 급한 일이 있으신가 보군요. 이거는 공감이죠. 어르신이 기다리고 계셔서 보기에 안쓰럽네요. 어르신이 걱정되네요. 아, 어르신이 기다리시니까 제가 좀 마음이 염려되네요. 이게 답이죠. 내가 어르신을 돌보고 있을 테니 편안히 통화해요. 이거는 나 전달법이라기보다는 그쵸? 배려하는 거죠. 39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되는 대상자.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아, 이해를 못하나 보다. 실물, 그림판, 문자판 하면은 딱 이해가 안 되면 그림을 써라 그랬어요.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1. 시각장애 대상자. 눈이 안 보이는데 그림판을 어떻게 봅니까? 행동장애, 판단력 장애? 판단력이나 이해력이 부족하면 이런 의사소통을 해야겠다. 4. 진압력 장애자. 5. 공간 지각력 장애자. 그렇죠.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하고요. 손짓, 몸짓, 천천히 상대의 속도에 맞춰서 얘기했었죠.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하는 것은 이해력 장애, 판단력 장애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40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한 것은 치매 대상자가 아이고 아파 배 아파 죽겠어 이랬어요. 그럼 요양보호사가 어디가 아프세요? 이렇게 물으면 돼요? 안 돼요. 콕 집으면서 여기가 아프세요? 이렇게 해야 응, 아니 이렇게 간단하게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언제부터 어떻게 아프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배를 짚으면 여기가 아프세요? 이렇게 단순하게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이 좋아요. 많이 아프시군요. 장염인가 봐요. 장염인지 아닌지 모르죠. 맹장일 수도 있죠. 어쩌에게 무엇을 드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어려운 과제를 주지 않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져요. 속이 쓰리세요? 더부룩하세요? 콕콕 쑤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머리가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을 하려면요. 일단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는데요. 어디 불편한 곳이 있으세요? 이게 아니고 여기가 아프세요?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예,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게 합니다. 이해를 못한다 하면은요 반복적으로 설명해줘요. 간단하고 명료한 단어가 좋죠. 항상 현실을 알려줍니다. 지금은 봄이에요. 벚꽃이 폈어요. 지금 아침 8시에요. 식사하실까요? 점심 12시에요. 점심 먹을까요? 그리고 뭔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으면은 단어를 잘 못 떠올리잖아요. 비빔국수 드실래요? 칼국수 드실래요? 이렇게 콕 집어서 비빔국수 이렇게 예 아니오로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해하기 쉬운 단어 짧은 문장이 좋다고 했었어요. 41번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의사소통 문제 정말 많이 나오죠. 1. 시선은 한 곳을 응시한다. 정면으로 마주보라고 그랬어요. 눈높이를 마주보고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2. 언어와 몸짓을 함께 사용한다. 이거 뭐 틀린 거 없죠. 3. 대상자보다 높은 위치에 섭니까?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차라리 뭐 무릎까지도 꿇는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해라. 눈높이는 같게 해라 그랬습니다. 4. 대상자와 신체적 접촉은 피해요? 대상자에게 관심을 보이고 미소 짓거나 손잡기 이런 거 괜찮다고 했잖아요. 5. 대상자 뒤에서 천천히 다가가요. 너무 무섭지 않나요? 앞에서 다가갑니다. 아, 뒤에서 다가가 애인도 아니고 뒤에서 이렇게 막 좀 무서워요. 그쵸? 언어와 몸짓을 함께 사용합니다. 42번 하임리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천천히 심호흡을 유도하도록 한다. 지금 목에 떡 걸려가지고 숨도 못 쉬는데 천천히 심호흡은 안 되죠. 2. 등 두들기기와 복부 밀어내기를 30대 2로 한다. 30대 2 익숙해. 이거 뭐예요? 여러분 심폐소생술 할 때가 30대 2 아닙니까? 가슴 압박 이게 심장을 살리는 거죠. 인공호흡 이게 폐를 살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30대 2라는 거예요. 그쵸? 등 두들기 복부 밀어내기 이 숫자는 없다는 거. 3.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리게 한다? 머리 뒤로 젖히고 하는 건 이건 기도 유지하는 겁니다. 기도 유지. 그쵸? 하임리히법에는 적당하지가 않다. 4. 음식물이 보이지 않으면 손가락을 입에 넣어 음식물을 찾는다? 손가락을 입에 넣어서 막 음식물을 찾지는 않아요. 손가락을 넣어서 빼려고 하거나 구토를 유발하려고 하는 행위는 시도하지를 않습니다. 5.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복부의 윗부분을 후상방으로 쿡쿡쿡쿡 밀어 올린다? 요겁니다. 하임리히법은요. 목에 뭔가가 걸려갖고 컥 하고 있는 거잖아요. 뒤에서 의식이 있다고 하면 뒤에서 껴안아가지고 쿡쿡쿡쿡 잡아 올리는 거고요. 의식이 없으면 똑바로 눕혀요. 그리고 고개만 옆으로 돌린 다음에
같은 위치를 아래에서 위로 밀어 올려주는 거예요. 그 어느 부분을 후상방으로 밀어 올렸죠? 배꼽과 명치의 중간이에요. 배꼽과 명치의 중간. 43번. 대상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손을 베어서 출혈이 있을 때 대처법은 결국 출혈을 물어보는 겁니다. 1. 비눗물로 씻긴다? 여러분 피 났는데 비누칠해요? 2. 손을 마사지해 줍니까? 더 피 많이 나오겠죠?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차라리 높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3. 지혈제를 뿌려준다. 우리 임의로 막 우리가 약 처방하고 발라주지 않습니다. 4. 대야에 물을 받아 손을 담가준다. 물을 받으면요 피가 철철철철 납니다. 자살 시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팔 동맥 자르고 사실 탕 속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게 이 피가 물 속으로 쫙 빠져나갑니다. 피가 더 많이 나간다는 거. 5. 장갑을 착용하고 거즈로 압박한다. 피가 있으면요 일단 압박을 해줘야 됩니다. 압박을 하거나 멸균 거즈 있죠? 요거를 감아주고 이 위에다가 붕대를 감아줘요. 그쵸? 뭐 붕대를 감아준다, 압박 붕대를 감는다. 너무 꽉 조이면 혈액순환이 안 되잖아요. 적당히 감아준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되는 거예요. 피가 나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지혈이에요, 지혈. 그래서 지혈에 관련된 답을 찾으시면 돼요. 씻는다, 마사지 해준다. 지혈제 뿌려준다. 대야에 손 담근다. 지혈제 뿌려준다. 이거는 뭐 긴가민가 하지만 우리가 아무렇게나 약을 막 처방되지 않은 약을 하는 건 아니다. 일단 지혈시켜라. 압박해라.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더 높게 해라. 이 문제도 나왔었습니다. 장갑을 왜 착용하라 그랬어요? 대상자의 혈액을 우리 요양보호사가 접촉했어요. 그러면 감염될 수 있어요. 대상자가 에이즈일 수도 있고요. 혈액맥의 감염성 질환에 감염될 위험이 있으니까 반드시 장갑을 껴라. 내 몸에 만약에 상처가 있어. 대상자 피가 그 상처로 들어갔어. 그러면은 B형간염, C형간염, 뭐 에이즈 이런 거 걸릴 수 있거든요. 감염성 질환에 감염될 수 있으니까 일회용 장갑 빨리 끼고 거즈로 압박하면 되겠습니다. 44번.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 전극 패드 붙이는 위치. 이 문제는 뭐 2번에 한 번꼴로 나옵니다.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안전벨트. 보조석에 앉아서 안전벨트 붙이는 순서예요. 이게 대상자의 오른쪽이고 이게 대상자의 왼쪽이죠? 오른쪽, 왼쪽, 오른쪽 3글자죠. 왼쪽 2글자죠. 그래서 그냥 3, 2 이거 기억하세요. 하고 헛날 나옵니다. 오른쪽 빗장뼈가 여기 쇄골뼈예요. 그리고 바로 밑에 부착한다. 또는 왼쪽 젖꼭지 밑 또는 왼쪽 중간에 겨드랑이 선 여기에 부착한다. 이겁니다. 그림으로 물어보든지 말로 물어보니까요. 오른쪽 빗장뼈 바로 밑 왼쪽 중간 겨드랑이 여기에 부착한다. 이거를 왼쪽 빗장뼈, 오른쪽 중간 겨드랑이 이렇게 말 바꾼다니까요. 그래서 3, 2, 오른쪽, 왼쪽 이게 답이라고요. 45번. 다음 중에서 제가 대상자가 약물을 잘못 복용한 경우는 잘못 복용한 경우가 언제냐? 1. 약을 물과 함께 복용한다? 물과 함께 먹는 거 잘 먹는 거죠. 우유랑 먹으면 안 되죠. 녹차나 커피는 카페인 음료죠. 카페인 음료랑 먹으면 약의 흡수를 방해해서 안 된다. 2.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였죠. 철 좀 들어라. C. 비타민 C.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잘 복용한 겁니다. 3. 약을 복용을 잊었을 경우 생각난 즉시 복용한다. 맞았죠. 아침 8시, 낮 12시, 오후 6시에 먹어야 되는데 이게 12시가 지나고 1시야. 그러면은 복용을 합니다. 그런데 오후 5시야. 그러면은 점심께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저녁 때 기다렸다가 그냥 한 번에 먹는다 이거예요. 생각난 즉시 복용한다. 맞아요. 하지만 다음 복용 시간이 더 가깝다고 하면은 다음 복용 시간에 복용하면 되겠습니다. 4. 약 처방이 바뀐 경우 이전 약을 먼저 복용한다? 이전 약이 아니죠. 최신 처방약. 가장 최근 받은 거. 최신 처방약을 복용하고 이전 처방약을 이어서 복용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5. 칼슘제는 식사 중 또는 식사 직후에 복용한다. 이거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골밀도 검사했는데 뭐 별로 좋지가 않아가지고서는 원장님이 칼슘제를 처방을 해줬어요. 그래서 약국에서 칼슘제를 받았는데 이만해가지고 되게 약이 크더라고요. 밥 먹고 먹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야 소화가 잘 된대요. 칼슘제나 철분제는요 위장 장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밥 먹고 바로 복용합니다. 그런데 식사 중에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건 틀린 게 없다. 그래서 잘못 복용하는 거 틀린 거를 찾는 거잖아요. 기권 문제 잘못 복용한 경우는 이러고 나서 그래 이거 맞지? 그리고 이렇게 답 표시한다니까요. 그래서 정답 뭐예요? 틀리게 한 거.
이거잖아요. 이전약 먼저 복용하는 게 아니라 최신 처방약 먼저 복용하게 한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